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4월 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4월 9일 각 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은 펜스타 크루저 신조선 명명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송도, 해도, 제철, 정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당 조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청송, 영덕, 영양, 의성, 안동 지역에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동에 위치하는 포항관측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대구기상지청 포항관측소는 1943년 1월 노동 지역 내 포항축구소로 창설되어 1962년 12월 송도동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관측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기상기구 WMO에 등록된 기후관측소로 지상, 고층, 5종 관측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해상 관측을 실시하여 한반도 기후 감시와 지구 대기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항기상대는 포항관측소로 격화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광역단위 기상대를 기상지청으로 승격시키면서 포항, 상주, 구미, 울진 등 4곳의 기상예보관이 대구기상지청으로 전보되는 등 포항관측소의 인력과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포항관측소가 위치하는 송도동은 1962년 이래 포항축구소의 기상관측으로 인한 고도 제한에 가로막혀 개발에 제약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심 개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6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에서는 영림한 관광특구 활성화와 송도해수욕장 개발 등 해양 도심 관광을 연계하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양체험시설,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복합 쇼핑몰, 공원, 광장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포항시는 최근에 해양수산부의 메가 공모 사업인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규모로 영림만 관광특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그중 송도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관측소는 부지는 약 한 8,600평 규모이며 포항 랜드마크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포항관측소가 이전되면 고도 제한이 해제되어 송도 지역을 포항을 대표하는 해양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포항관측소가 현재 위치에 존치된 상태로 이러한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지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2015년 1월 송도동 주민 3,392명은 이전과 관련하여 기상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포항시에서도 역시 포항기상대와 송도초등학교 이전 TF팀을 구성하여 포항관측소 이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기상청에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상관측소의 공론화를 통한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포항관측소와 인근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해양 플랫폼 구축사업 등으로 도시 환경이 변화하였고 교통량이 증가하여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포항관측소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력 감소 등 기상청의 포항관측소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지금 포항관측소 이전에 대해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관측소 이전에 대해 기상청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송도 해양도시 포항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포항관측소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첨단 해양 산업 도시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최악의 선택이며 이는 나아가 포항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 주민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포항시 기상청 양자간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포항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보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평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조 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신상 발언 기회를 주신 김면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로 그 본사 기능을 우수한 것만 포항에 서울로 옮기고 이전하고 그 외에는 여기서 근무하겠노라 이렇게 결정하고 합의로 봐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한 2, 3년 지난 후에는 가족하고 몽땅 인천, 서울로 야간 도주했습니다. 그때 2006년 초선 때입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시행질을 많이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기술연구원 또 명칭을 바꿔가 글로벌 센터로 바꿔갖고 뭐 3,300명이 이동할 예정인데 2006년 착공, 2009년 입주인데 이분들이요 또 중요한 부스만 가고 분원은 포항 놔놓고 번호는 놔놓고 분원만 걸로 가겠다. 몽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역사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인 대신 박태준 회장께서는 포항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 영상도 한번 봤잖아요. 이분들은 도대체 포스코 그 공장 출신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그 뿌리를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최종우 회장님은 경리 출시고 관리 출시고 이분은 리스트 출시고 이 사고방식이요 포항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도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4월 1일자에 제가 5분 발언 안 했습니까? 그때도 여기 적극 반대 글로벌센터 반대 발언했습니다마는 4월 2일자에 신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북 도민일보 여기에는 아다시피 4사람 5사람이 했는데 저 빼고 4사람은 하나는 딱 나왔어요. 경북. 그 외에는 인터넷이든 언론사든 한 곳도 나온 데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 합니까? 검구고장 입에 제갈 미개 갖고
창조가 말리도록 하는 그런 언론이 대가 되겠습니다. 포스코가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저는 용서 못한답니다. 그거는. 그래서 광고비 끊어버린대요. 광고비 5천만 원에서 한 3억 5억이 돼요. 광고비 끊는 대로 이거 못 냅니다. 그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방주학교 2학년 때 포스코 개원식 때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포스코도 제가 3년 근무했고 또 직장도 다니는데, 이분들은요 배신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뭐 도민일보가 그래 됐고, 앞으로 우리가 포스코가 이런 미래기술연구원이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언론 통제까지 해가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파워포인트도 준비했는데, 어떻든 간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갈 때는 말이라도 하고 세비로 하고 서로 조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돼 있어요. 제2항에 합의서에. 이거 맨 밤에 도망가듯이 또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누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사자 포항시 회의 좀 하자 이러면 참석도 안 해준답니다. 이런 정치 상황이 또 12.3 계엄을 두고 기회를 잡아가 이를 총회를 1월달 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 총회 하지. 이걸 그래 정기총회가 안건을 상정시켰다 이겁니다. 통과시키고. 애플, 구글, 테슬라도 있고 했는데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 일본 업체인데 자동차 업체입니까? 여기는 본사 연구소 다 일본에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젊은 사람 안 오고 연구원이 없대요. 그러면은 자기들 그 45억 퇴직금 최 회장 받아가면서 발전기금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고 내가 시정 질문을 기다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의원님들 또 집행부 이거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즉시하시고 제발 제안 투쟁을 같이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긴급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지난 제3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기타 처리 현황 등 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제출 서류가 2건 늘어난 20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낭비 사례와 신규 정책 추진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자 감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및 범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적인 현황 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시민 불편 사항과 언론 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8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혜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면 현안 사항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위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였고, 시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 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가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용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어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회의 진행 과정과 관련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철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단 및 선배 동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편하다는 위주로 흐르면 원칙 절차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이나 모든 법률이 강제돼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민주시민에서 갖춰야 될 소양도 기본적으로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 하니 지금 앞냐 추경 예산이 곧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예산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산의 종류에는 본 예산이 있고요. 그 본 예산에 수정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에는 수정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 1차 추경 예산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자청준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수정 예산서가 같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일치하면 안 될까요? 그게 힘드는 사유가 뭡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본을 새로 해야 되고 설명서를 새로 첨부해야 되고 절차가 힘드시겠지만 절차는 지켜주셔야죠.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수정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정액은 할 수 없으니 삭감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추가 경정 예산의 수정 예산에 그 내용이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애초부터 정액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을 통합한 예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행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말씀해 드렸습니다. 원칙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 절차를 어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임시회 마치고 원포인트 추경 예산에 대한 회기를 운영위를 잡아주셔서 그 추경 예산과 추경의 수정 예산을 합본해서 의회를 임시회를 다시 열면 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편하다는 위주로 결과가 똑같다는 이야기로 예단을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공감한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는 누군가는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쳐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습니다. 돌아가셔야죠. 포항시 의회 9대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영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한번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추경 예산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 첨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간회시가 와서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임시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상위 지자체인 경상북도에서 3월 31일 날 원포인트 추경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이 발생한 곳에 도민 1인당 30만 원 주는 원포인트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 추경은 4월 15일 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추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또 국회에서는 30조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확정되지 않은 간내시 예산을 갖고 추경을 하고 또 변동이 돼서 수정을 하고 이런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안일함을 위해서 원칙을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더군다나 이 일을 추진한 의회 운영단,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힘들시더라도 돌아갑시다. 그것이 정의고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 시집행기관에서는 4월 5일 도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경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하여 사전 통보가 늦어져서 현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김상민 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조금 전에 공지해드린 10분 이내입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칠용 의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 제기와 의견을 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름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존경하는 포항 시민들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절차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그 발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헌법 56조, 57조, 58조에는 그 예산안의 변경, 특히 추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적인 그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포항시 의회와 같은 의회가 심의하는 그 헌법상 절차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의회와 같은 포항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은 그 통상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규정하는 헌법의 정신에 그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수정 예산이나 혹은 예비비를 통해서 충분히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는 그 경북의 9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재난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재원을 위해서 포항시가 기존에 추경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간해신 되었던 세입된 내용이 사전에 일부 조정이 되면서 실제적인 예상했던 추경의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그 당초 줄었던 볼륨만큼 그 예산을 추가 이제 도의 2차 추경 일정에 맞춰서 그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인데 그 늘어난 예산이 긴급을 요하는지 부득이 긴급을 필요하는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가 없고 특히 현재까지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이 되고 제안조차 되는 이 초기 시기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그 추가적인 예산에 관한 예산 처리 방식을 수정 예산이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금 포항시 의회가 지난 과거의 관행에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그 과거의 관행은 추가 경정 예산이 심의 확정되고 가는 과정에 관련 법이나 지침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의 확정되는 과정에 도의 추경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불효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시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 예산을 작성해서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 예결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과 추가되는 사실상의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수정 예산안은 그 내용이나 성격과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특히나 몇몇 상임위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어 왔지만 일부 2개의 상임위는 제가 알기로 충분한 논의나 의견 교환이나 공유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첫날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예산결산심의위원 자체가 지금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정당이나 지역이나 충분한 배분이 고려되지 않았고 선수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1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결론만 가지고 통보하는 방식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 내용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심의하는 방식을 결론이 수정 예산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독점심사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규모도 예측할 수 없고 내용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왜 결론을 짓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도 이번 대선 기간이 이제 돌입됐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성 경비들은 제가 알기로 집행하지 못합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제출하는 수정 예산안에 사실상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 민간 경상 예산과 관련된 보조사업 등등이 있다면 진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예결결산위원회 분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두고 수정 예산에 대한 걸 동의하셨다고요? 내용 아십니까? 규모 아십니까? 물어봐도 과장님, 전문위원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절차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 의회가 정말 모범이 되는 의회로서 늘 앞장서 왔습니다. 의정활동이나 예산심의나
시정 질문이나 늘 의회 안팎에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존중받아왔다고 저도 그런 자부심 하나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정이 가꾸고 간행을 유지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그러한 정신이나 과거의 간행을 좀 존중해 주시고 좀 개선하고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상 발언을 모두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 그리고 김상민 의원님께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칙 그리고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원칙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원칙과 절차를 지키려고도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그 수정 예산안이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될 거라는 예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표기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상민 의원님께서도 4월 1일 날 본회의 후에 운영위원장실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통상 예산안이라는 게 확정 내시된 국가나 또는 경상북도에서 확정 내시된 사안만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나 사전 통보를 거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판단하여서 이 예산안을 수립을 해야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담당 과장 국장님도 대동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상황 설명을 들었고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전에 없던 우리 경북의 대규모 산불 피해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그 추가 경정이 뒤로 약간 밀리면서 긴급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통보가 우리 지자체에서 지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못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통보가 늦게 오는 어떤 경우가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지평부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좀 제출을 하자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한 내용을 들어보니 이번에 그 수정 예산안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이 시 자체 사업은 전무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의 보조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그 항목들 자체가 방금 김상민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홍보성이나 또는 행사성 이런 예산안들이 혹시나 있다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은 뭐 건수는 적었지만 우리 대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전반기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예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지평부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저희들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리고 수정 예산안이 제출은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전 심사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예결위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전날 상임위 예산안 심사 때에 같이 제출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정 예산이 제출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위에 예결위에 오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만큼은 어떤 경북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좀 특수한 어떤 결정을 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굳이 추경을 더 우리가 별도로 원포인트 추경을 안 해도 우리 회기 내에 이 사항은 다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 널리 좀 양해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박신령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 김종익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재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편성 계획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95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8,900억원보다 1,2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200억 원, 특별회계 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안입니다. 지방교부세 287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분 1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40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3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8억 원, 농림해양수사 분야 157억 원 등 14개 분야에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95억 원이 증가한 3,555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세부 내역은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38건 1,064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8쪽부터 11쪽까지 주요 투자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18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기금 규모 503억 원보다 약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5쪽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변화하는 대내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편성 계획 해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포항시 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은 추경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